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기초직무교육기관 대한글로벌의 박성희 교육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기관 기초교육 중 행정실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소개와 강사 소개는 간단히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앞 시간에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의 배경과 목적, 사업 운영 절차 및 기준, 그리고 위반 행위 유형별 조치 기준과 부정수급 발생 시 제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요약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주요 진행 절차는 신청 및 승인, 연계, 사전 직무교육,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실시, 활동 종료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의 활동을 지원받으실 참여기관은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시고 운영기관은 심의를 통해서 자격 조건 등을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개별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참여기관의 자격 조건은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행정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올해 새로 강화된 지침은 비영리법인 단체가 아니거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조항이 올해 강화되어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만 가능하십니다. 참여기간의 충족 요건으로는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구성원 상호 간의 이익 분배는 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거나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면 안 되고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면 안 됩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참여기관 신청서를 쓰실 때는 신청서 예시를 보시고 기관 정보, 기관 개요, 신청 인원, 활동 분야, 활동 기간 등을 기입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활동 분야는 2개 이상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3개 활동 분야가 있으니 그 활동 분야에 대해서 참여자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교재 24페이지에 13개 활동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코드도 다 나와 있으니 신청서를 쓰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연계의 단계입니다. 연계의 단계에서는 활동 분야가 일치하는 연계가 제일 좋은 연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치하는 참여자가 없을 때는 운영기관에서 조정해서 관련이 높은 순서로 가장 적합한 연계가 되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신청한 활동 분야에 지원한 참여자가 없다거나 할 때는 연계가 늦어지거나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계를 받으실 때는 운영기관의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연계를 받으신다면 좋은 연계를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커질 것입니다. 참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활동 인원의 2배수 이상 참여자가 추천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양측의 합의하에 활동계획이 수립이 되면 연계가 성립이 됩니다. 참여기관에서 활동 내용 등에 따라서 직접 선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직접 선발 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셔서 심의 후 승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사전교육의 단계입니다. 사전교육은 사회공헌활동 시작 전 노동부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시면 활동에 제약이 되고요. 사정이 있어서 활동 시작 전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활동 개시 이후에도 교육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에서는 담당자 변경 시 신규 참여기관 담당자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전교육은 참여자의 경우 8시간 이상을 받으시고요. 참여기관인 경우는 4시간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전 연도 참여 이력이 있는 참여기관의 업무 전담자일 경우는 기준 시간의 2분의 1인 2시간을 받으시면 되고요. 원격 교육에 대한 지침사항은 이렇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셨을 때는 25분 이수를 하시면 1시간으로 인정이 되게 지금 인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은 꼭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신중령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를 하실 텐데요. 참여자와 참여기관은 협약서를 쓰시고 협약에 따라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십니다. 활동 개시 전에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서 서로의 정보를 파악하시고 신뢰를 형성해서 참여자의 원활한 사회공헌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신다면 더욱더 훈훈한 사회공헌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참여기관 담당자 선생님들이 따뜻한 미소를 띄워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을 해주신다면 참여자들의 의욕이 높아지면서 참여자들은 우리 참여기관 하시면서 참여기관의 한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기관 사업에 활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자 스스로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기관 담당자는요, 참여자의 활동 실적을 기록 관리해 주셔야 하고요. 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넷에 개별 참여자의 월별 실적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운영기관은 이에 따라서 매월 참여 수당과 활동 실비를 참여자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제 행정 실무에 대해서 서류를 예시로 들어가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활동 단계에 맞는 순차적으로 서류를 설명하다 보니 교재에 나와 있는 페이지와 조금 순서가 다른데 이렇게 저는 먼저 설명해 드리지만 교재 78페이지에 이 서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참여기관 협약서를 쓰시는데요.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이 사회공헌 사업 참여기관 협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 서류는 올해 새로 생긴 서식이니 기존 참여기관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다음 참여자와 참여기관이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 협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 협약서의 내용은 활동 기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활동 기간, 그리고 지켜야 할 사항 이렇게 적으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약은 활동 시작 전에 작성을 하시게 되어 있으므로 협약서 작성을 하실 때 활동 중 주의할 점이나 기관의 상황 등을 참여자들과 충분히 공유를 하시고요. 이후 서로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사회공헌 활동 진행 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면 사회공헌 활동 실적 내역에 매 활동 시마다 참여일,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을 기록을 하신 후 참여자와 담당자가 모두 자필 서명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활동 실적 내역 작성 시 활동 시간이나 활동 장소를 부주의하게 잘못 기입하셔서 부정수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공헌 활동 외에 타 부처에서 진행하는 재정지원 활동을 같이 참여하고 계신 참여자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 활동 시간이 중복으로 걸려서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서 참여자분들한테 확인을 해 주시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활동 내용을 쓰실 때는 처음 승인받은 참여자의 활동 분야로 써주셔야 하고요.
최초의 승인을 받으신 활동 분야가 아닌 다른 활동 분야로 활동을 하시려면 참여자 조건을 충족하시더라도 해당 활동 분야로 운영기관에서 승인을 받으신 후에 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 운영기관에서 충분히 문의하신 후 활동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참여자들이 교육을 진행하시면, 교육을 수료를 하시면 교육 시간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므로 활동 실적 내역에 기록해 주셔야 하며, 참여일에는 교육일, 활동 시간에는 교육받으신 시간, 활동 장소는 교육받으신 장소, 활동 내용으로는 사회공헌 활동 참여자 기초교육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참여자분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셨다면 교육 수료증에 수료일과 참여일이 실제로 활동하신 참여 날짜와 겹치지 않도록 하셔야 하며, 수료증이 있으시다면 신규 참여자의 경우는 8시간을 인정해 드리고요. 직전 참여자의 경우 4시간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활동 실적 내역을 전월 20일부터 당월 19일까지 단위 기간 동안 다 작성을 하셨다면 지원금 그에 따라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지원금 신청서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참여 수당의 경우 시간당 2,000원을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활동 실비의 경우 4시간 이상일 때는 교통비 3,000원, 식비 6,000원 해서 9,000원으로 계산을 하시고요. 4시간 미만인 날짜에는 교통비 3,000원만 계산하셔서 그 합을 활동 실비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다면 참여자가 직접 본인의 활동 시간과 받아가시는 지원금의 금액 그리고 계좌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자필 서명으로 서명을 하실 수 있게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전월 20일부터 당월 19일까지의 활동 실적 내역을 작성하시고 그 활동 실적에 맞게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셨다면 통장 사본 등 첨부 서류와 함께 매월 22일까지 운영기관에 제출해 주시고 메일이나 우편, 파일 첨부, 팩스 등의 방법 중에서 각 운영기관의 상황에 맞게 제출 방식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기관은 신청받은 후 확인을 해서 말일까지 참여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올해 처음 생긴 조항이 불가피할 경우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워크넷 실적 내역 입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2일까지 우리 워크넷에도 참여자의 실적 내역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정보 시스템으로 구직, 구인, 그리고 일자리에 관한 것, 그리고 고용보험에 관한 것, 직업훈련에 관한 것, 모든 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에 지원한 참여기관은 워크넷을 활용해서 참여자들의 활동 실적을 입력하고 제출하시며 참여자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입력을 빠짐없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워크넷 입력 사용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 사용 절차는요.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참여기관으로 신청을 해주신 다음 월별 실적 입력을 제출하시고 활동 실적을 승인받으십니다. 그런 다음 활동 실적 내역을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워크넷 회원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 회원가입을 하시려면 주소창에 www.work.go.kr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됩니다. 기존의 워크넷에 기업 회원으로 회원가입이 있으신 참여기관에서는 이 단계를 생략하시면 되고, 참여기관 중 워크넷 기업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시면서 기업 회원으로 꼭 가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 회원 가입란을 클릭을 하시면 약관 동의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약관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동의함의 예를 전부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주시면 본인 인증을 하는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본인 인증을 하는 페이지에서는 사업자 번호나 고유 번호를 기입하신 다음 참여기관 담당자분들이 본인 인증을 하시게 됩니다. 본인 인증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휴대폰 인증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이핀 인증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을 선택을 하시면 휴대폰 통신사를 선택하시게 되고 단계에 맞게 안내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본인 인증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요. 아이핀 인증 절차에 따라서 아이핀 인증을 선택하시면 아이핀 인증 안내창이 뜨며 단계에 따라서 안내에 따라서 하시면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이핀은 미가입이 되어 있거나 하시면 간편 인증 또는 신규 발급 후에 인증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증을 하시고 나면 기업 회원 정보 입력을 하시는 페이지가 뜨게 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시는데 조건에 맞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설정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 채용 담당자 정보에는 참여기관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업 정보란에 참여기관의 정보를 입력하고 업종 선택의 경우 업종 찾기를 선택하셔서 참여기관의 성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예를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빨간 별표가 된 부분들을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꼭 기입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가입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창이 뜨면서 확인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회원가입 하실 때 쓰셨던 아이디 패스워드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셨으니 이번에는 다음 단계로 참여기간 신청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워크넷에 접속을 하시고요. 접속을 하신 다음에는 로그인을 하십니다.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하고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는 우측 상단에 보면 청년, 여성, 장년이라는 메뉴 중 장년 버튼을 누르셔서 장년 워크넷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작년 워크넷 페이지 중에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란에 지원 사업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지원 사업 신청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가 뜹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참여기간 신청 버튼을 누르십니다. 자, 참여기간 신청을 누르시면 참여기간 신청을 위한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는 먼저 운영기관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운영기간이 이미 지정되어서 운영기관에서 입력을 다 해주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운영기간이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자동으로 되지 않은 경우는 운영기간을 직접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 정보란에는 참여기간의 정보를 기입하고 빨간 별 표시가 되어 있는 필수 항목란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시면 희망 분야란과 희망 조건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란에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와 기간을 입력을 하시고요. 구비 서류란에는 기간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한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하기가 완료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시지 않고 이 페이지를 벗어나시면 기존에 입력하셨던 정보가 다 날아가게 되므로 꼭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여기간 신청하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참여기간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이제는 참여자들의 실적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워크넷 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 하십니다. 그리고 작년 버튼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작년 워크넷 페이지가 뜨고요.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의 지원사업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활동 실적 내역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활동 실적 내역 버튼을 누르시면 참여기간 활동 실적 내역이라는 버튼이 뜨고요. 그 버튼을 누르시고 또 활동 실적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렇게 되면 활동 연월을 찍는 란이 있고요. 운영기간을 지정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연월은 해당 연월을 기입을 하시고 운영기간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운영기간이 되겠죠. 운영기간을 선택하시고 찾기를 누르시면 참여자 성명을 참여자를 검색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고요. 참여자 이름을 입력하셔서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서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이 해당 참여자의 활동 실적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참여기간 담당자는 실제 활동한 참여자의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을 입력합니다. 활동 시간 범위는 시작하는 시각과 마무리한 시각을 입력을 하시고 실활동 시간에는 실제 활동한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9시에 활동을 시작하시고 18시에 종료를 하셨다면 활동 시간 범위에는 09시 00분을 입력을 하시고 마무리 시간에는 18시 00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활동 시간에는 점심시간 등 1시간 등을 휴게로 쉬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게 휴게 시간으로 쉬셨다면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제로 활동하신 시간을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8시간이겠죠. 8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활동 실적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하셨다면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날짜가 다 떠 있는데 활동을 하지 않은 날짜는 삭제하면 그 날짜는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저장을 하신 다음 활동 실적 제출 버튼을 누르는데 22일까지는 활동 실적 제출을 누르셔야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말일까지 참여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취소를 누르면 수정이 가능하지만 운영기관에서 승인이 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제출을 누르실 때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누르시고요. 운영기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승인 버튼이 생성이 되고 승인이 된 이후에는 활동 실적을 출력할 수 있는 버튼이 뜨고 출력을 누르시면 이렇게 출력하는 인쇄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신 실적 내역서를 다른 서류들과 함께 보관을 하시고요. 날짜는 21일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을 하실 때 이렇게 교재 뒷부분에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기관 소개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과 성공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시기 전에 기관에 대한 소개와 참여자에 대한 또 소개도 하시고 충분히 소통을 하신 다음 서로 원활한 소통, 활동 중에도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의 현장 지도가
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현장 지도하실 때는 미리 사전 고지를 하고 나가실 거고 나가시면 비치되어 있는 서류들을 보시고 그리고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이런 것들을 또 질문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는 시간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를 참여기간 교육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글로벌의 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